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의 공식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최근에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 정책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답한 부동산 지금 그 고민 안고 계시는 분은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신성미 대표님과 함께 뻥 하고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부동산 고민 오늘 신성미 대표님께서 책임지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친절한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16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성미 대표님께서 너무나도 시원한 정보 또한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신성민의 사이다 톡톡톡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표님 오늘 어떠한 정보로 좀 청량감 또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자체가 규제 정책 일변도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너무나 심하게 가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과연 내가 어떻게 부동산을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동산 사이다 톡톡톡 시간을 통해서는요. 자,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 반드시 어떠한 틈새 시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동산 규제에서 어떠한 틈새 시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짚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내용은 아마도 부동산 규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부동산 규제에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팔아야 될 때인지 이런 시점 자체도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투자 지역이 있다면 어떠한 투자 지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할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바로 이런 규제 정책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런 규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규제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에 대한 규제 아니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 자체를 정확하게 한번 꼬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세금에 대한 규제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게 아무래도 이 양도소득세 규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양도소득세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시다시피 자, 양도소득세를 규제를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를 내는 거. 자, 이 방법이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직은 70%가 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증여세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증여가 가장 좋은데요. 자, 부부간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증여로서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이런 양도소득세 금액 자체를 6억 원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양도소득세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시장 자체는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아니면은 증여세로 이런 세금 자체를 이렇게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꺼려하는 게 보유세죠. 자, 이런 보유세에는 뭐가 있죠? 이런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꾸준하게 나올 거고 앞으로도 가격이 꾸준하게 공시가격을 현실한다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보유세 자체에 피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발 시장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은 자, 같은 개발 구역이 있고 그 옆에 새 아파트가 있다면은 실제적으로 가격 자체는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가격은 똑같은데 전세 가격은 어때요? 개발 구역은 당연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 가격 자체가 낮아요. 그러면 이 새 가격 자체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시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자체는 개발계획구역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죠. 자, 이거는 규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너무 많은 특혜였죠. 이런 특혜 자체, 혜택 자체가 있었는데 그 혜택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가장 큰 목적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서 비과세를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보면 규제라기보다는 혜택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대출 규제 자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분양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끼고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분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대출 규제에 피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은 뭐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갭 투자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신다면은 아직은 이런 대출 규제에서도 벗어난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정책들 자체가 어떻게 하나씩 이렇게 조금만 비틀어 보신다면 틈새 시장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런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지역을 조금은 이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시장은 어떠한 투자 지역이 있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시간을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이런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 아니면은 규제에서 틈새 시장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본다면은 실제적으로 개발계획구역이라고 한다면은 자,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송수동 아니면 영등포 이런 개발 사업성 자체가 좋은 개발에 따른 지역을 공략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임대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세금 규제에서 자유로운 거는 공시가격 지금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도 낼 수 있고 규제도 조금은 덜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시장을 공략하신다면은 아직도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는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 시장입니다. 자,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아파트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조정 기간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조정 기간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은 바로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시기에 조금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매수 타이밍이 조금 빨리 오기 때문에요. 리모델링 시장이나 아니면 재건축 시장을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주택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 즉 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 수요 그리고 임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고 이런 주택 공급 물량이 작은 지역을 공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